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미군 육군 헬리콥터 2대가 훈련 중 충돌해 장병 9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9일 오후 10시쯤 켄터키주 포트 캠벨 기지 인근 트리그 카운티 상공에서 101 공수사단 소속 HH-60 블랙호크 헬기 2대가 충돌했습니다. 의료 수송용인 이들 헬기는 당시 일상적인 훈련에 참여 중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헬기에 타고 있던 장병 9명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헬기들은 충돌 후 추락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개활지에 추락하면서 추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헬기는 블랙호크 헬기를 의료용으로 개조해 주로 병력 구조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육군은 헬기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테네시 주 방위군 2명이 UH-60 헬기를 타고 이동 중 헬기가 추락하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에탄올과 옥수수 시럽 등을 실은 화물열차가 30일 새벽 1시경 미네소타주에서 탈선해 화재가 발생하고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인구 800명 미만의 작은 마을로 이 지역 경찰은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고는 미네아폴리스 서쪽 100마일 떨어진 레이몬드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화물열차는 북미에서 가장 큰 철도회사 중 하나인 BNSF 열차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탈선은 지난달 펜실베니아와 오하이오주 경계 동부 팔레스타인에서 발생한 탈선으로 인한 화재 사건 이후 철도회사가 안전에 더 주의를 기하며 운행을 하던 와중에 발생했습니다. 카디우히 카운티 경찰은 열차 탈선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탈선한 화물칸들 중 몇 개의 화차에서 불길이 치솟아 인근 주민들은 인근 프린스버그 지역의 쉘터로 피신시켰다고 전했습니다. BNSF 측은 성명에서 열차 22대가 탈선했고 넉 대가 불에 탔지만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탈선한 차량 중 에탄올을 실은 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 철도협회는 철도가 운반하는 모든 위험물질 선적의 99.9%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한다고 하지만 이번 미네소타와 오하이오 탈선은 위험물질과 관련된 단일 사고가 얼마나 재앙이 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연방 철도청 데이터에 따르면 작년에만 1000여 건 이상의 탈선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매년 철도로 전국에 배달하는 3천만 건의 선적 중 위험물질은 약 7%에서 8%를 차지합니다. 2024 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서의 접수가 시작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 USCIS는 올해 고용주 사전 등록자 추첨이 모두 완료됐다고 밝히고 이에 당첨된 경우 4월 1일부터 비자 신청서 접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접수는 최소 90일간 진행됩니다. 온라인 접수는 아직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취업비자 신청자는 이때 고용주 사전 등록 추첨 통보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USCIS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신청자들만 심사를 통해 H-1B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며 고용주 사전 등록을 마쳤더라도 필요한 경우 보충 서류 요구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USCIS에 따르면 연간 전체 8만 5천 명의 H-1B 쿼터 중 학사학위 소지자와 석사학위 이상을 대상으로 6만 5천 개 쿼터를 먼저 선발한 후 선택되지 못한 석사학위 이상의 지원자들을 모아 2만 개 쿼터에 추가로 배정합니다. 한편 USCIS는 심사 결과 통보 등을 선불 우편이 아닌 일반 우편을 통해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일리노이주 총무처는 비시민권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임시방문자에게 발급되는 운전면허증, 즉 TVDL을 향후 4년짜리 일반 운전면허증으로 대체하는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됐습니다. 따라서 임시면허증보다는 요구되는 서류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런 운전면허증에는 연방 건물 출입이 제한된다는 Federal Limits Apply 문구가 추가됩니다. 이런 규정은 리얼 아이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알렉시 지아놀리아스 주 총무처장은 일리노이주에는 30만 명 이상의 운전자가 이런 TVDL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며 이 신분증은 운전에만 사용할 수 있고 신분 증명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청이 마약 과다 복용 해독제인 나르칸을 비처방 일반 약품으로 판매하는 것을 29일 승인했습니다.
나르칸은 오피오이드가 뇌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는 약물인 날록손의 비강 스프레이 제품으로 펜타닐 등 마약을 과다 복용해 쓰러져 호흡이 중단된 사람의 코에 뿌리는 해독제 용도로 쓰입니다. 특별한 의학 훈련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 약물 과다 복용 의심 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FDA의 승인으로 최소 올 여름부터 대형 체인점,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 나르칸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뉴욕시의 경우 올해 말에 나르칸 자판기를 곳곳에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DA는 처방전 없는 나르칸 판매 승인은 절박한 공중보건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버트 켈리 부청장은 이번 승인으로 날록손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조업체가 제품을 가능한 빠르고 저렴한 가격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해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우선시하길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윈TV 채널 24.5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 가상 대결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퀴니피악대는 29일 전국 등록 유권자 1,600명을 대상으로 양자 대결 조사를 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각각 48%, 46%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디샌티스 주지사와 양자 대결에서는 46%대 48%로 2%포인트 뒤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이번 조사는 트럼프가 차기 대선에서 바이든에게 패할 후보라는 공화당 지지층의 우려를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3명의 유권자 호감도는 비슷했습니다. 바이든, 트럼프, 디샌티스의 호감도는 각각 37, 36, 36%로 나타났습니다. 비호감도는 각각 56%, 58%, 39%였습니다. 공화당 지지층을 상대로 한 대선 경선 대결에서는 트럼프 47%, 디샌티스 33%, 마이크 펜스 5%, 니키 헤일리 4% 순이었습니다. 상위 2명의 양자 대결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52%로 디샌티스 주지사의 42%를 앞섰습니다. 한편 뉴욕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의혹에 대한 맨하튼지검의 대배심이 내달까지 소집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사법 처리 결정은 4월 중순 이후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